이번 시간에는 그 머신러닝에서 필요한 최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인데, 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에서 자주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하기면은 사람들도 항상 어떠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그 과정을 최적화의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에서도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볼 텐데, 예를 들어서 사람의 경우에 이제 그 해변가에 이제 바다에서 누가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는데, 어, 그, 그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라이프가드로서 이 모래사장 쪽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면 빨리 가서 이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어, 뭐 다양한 패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뭐 연속적으로 있을 수 있으면 여기서는 그냥 A, B, C 이렇게 어떤 디스크릿 되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면 과연 A라는 패스를 택하겠습니까? B라는 패스를 택하겠습니까? C라는 패스를 택하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고민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목적은 도달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일 겁니다. 이게 중에. 그리고 어떤 B, C라는 것이 정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모래에서 달릴 수 있는 속도, 수영을 해서 가는 바다에서의 속도는 정해질 테고, 그러면 그 속도가 이 A, B, C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최소로 하는 점을 선택을 해야겠죠. 이러한 비슷한 현상들을 이제 자연에서도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 빛은 항상 직진을 합니다. 직진을 하는데 매질이 다르면 이렇게 굴절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보면은 그 좀 전 예지와 똑같이 도달하는 시간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매질에 따른 다르게 굴절을 하는 것을 같은 최적화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여기가 이제 개미들인데, 이제 이쪽과 이쪽이 이제 매질이 다르면 이제 개미들이 이제 그 속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개미들의 어떤 이렇게 다르게 패스가 되는 게 참 신기하게도 이런 것들이 자연에서 관측이 되는데, 어, 빛도 사람도 개미들도 그냥 아무렇게나 이러한 패스들 어떤 행동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최적화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과들이 나온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좀 수학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디파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구성하는 세 가지의 키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objective function, 우리가 최소화 또는 최대화 시켜야 하는 목적 함수 objective function이 있어야 되고, 어, 최적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을 보통 우리는 그 이제 미지수겠죠. 그러니까 unknown일 텐데, 이쪽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그것을 decision variable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ecision variable들이 아무런 값들을 가질 수 있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특정한 값들을, 아니면 특정한 공간상에서만 값들이 존재하는 feasible space region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constraint이 있느냐 없느냐. 자, 정리하겠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objective function이 필요하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찾아야 하는 decision variable, 그리고 그 decision variable들의 constraint 제약 조건이 걸릴 수 있다는 요 세 가지를 기본 구성 요소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이 실제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이건 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풀기로 결정을 했다면, 먼저 이 문제를 objective function은 무엇이며 decision variable은 무엇이며 constraint은 무엇인지를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적화의 문제로 이퀴벌런트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을 첫 번째 프로세스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최적화 문제로 모델링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제 최적화, 이제 그 다음 스텝은 솔루션을 찾아야 하는,
그래서 최적화 프로세스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모델링 파트, 그리고 모델링이 끝이 나면 수학적으로 아니면 이제 수치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솔루션을 찾을 것이냐,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수학적인 표현 방법을 알아보면 fx를 objective 펑션으로 하고 그 objective 펑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decision variable은 x가 됩니다. x는 하나일 필요는 없고 그 multivariate이라 멀티 디멘전이라고 하면 x가 여기에서처럼 칼럼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decision variable이고 n 공간에서 objective 펑션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값, 스칼라의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x가 컨스트레인이 있다면 이렇게 부등호, 이니퀄리티의 형태로 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서브젝트라고 해서. 그래서 이 조건들, 이제 이런 부등식의 조건들이 하나가 아니겠죠. 여러 가지의 컨스트레인이 걸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모든 집합을 우리는 feasible reaso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그 decision variable은 이러한 그 컨스트레인에 의해서 feasible reason이 먼저 결정이 되고 그 feasible한 region 속에서 x 값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 이 문제에서는 그 x 값들을 objective function f에 넣어서 최소가 되게 하는 어떤 x 스타를 찾고 싶은 것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최소화할 수도 있지만 최대화할 수도 있어요. 맥시마이즈 시킬 수도 있고 어떠한 컨스트레인이 이쪽으로 less than or equal to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equal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표준화된 그 옵티마이제이션 어떤 매스메리컬한 익스프레션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주어진 오브젝티브 펑션을 맥시마이제이션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제가 변화를 시킬 수 있냐 하면 미니마이제이션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화된 옵티마이제이션에서 항상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고려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컨스트레인에서 이런 컨스트레인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 하면 동일한 출입을 쓰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 다음은 이러한 조건도 있을 수 있겠죠. 등으로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제가 바꿀 수 있냐 하면 and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게 되면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최적화를 수학적으로 표준화된 모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치냐고 하면 제가 모델링을 먼저 한다고 했죠. 모델링에서는 맥시마이제이션도 있을 수 있고 부등호가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스텝인 그 솔루션을 찾는 스텝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표준화를 시키면 이 표준화된 문제만 어떻게 풀지를 고려하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이퀴벌런트하게 변형을 해서 서로가 약속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조금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차이를 보시면 컨스트레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컨스트레인이 있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컨스트레인트라고 하고 그 컨스트레인이 없으면 unconstrained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저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컨벡스이냐 컨벡스하지 않은 넌 컨벡스이냐라고 볼 수 있고, 컨벡스 프로블럼 안에는 세마이 데피니트 쿼드라틱 리니어 프로그램, 우리 선형 그 리니어 프로그램이라는 가지가 모두 다 컨벡스 프로블럼에 속하는 옵티마이제이션을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non 컨벡스는 컨벡스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그 non 컨벡스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유명하고 재미있는 것이 인티저 프로그램입니다. 인티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디시전 베리어블들이 어떤 인티저 값 또는 디스크리트한 값을 가질 때 보통 인티저 프로그래밍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컨벡스, 이제 볼록이라는 의미인데 한국말로 볼록 했을 때 어떤 많은 장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정의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머신러닝에서 지금 옵티마이제이션 이야기를 하고 제가 컨벡스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머신러닝 프로블럼이 이제 뒤쪽에 뭐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게 될 텐데, 그러한 문제들을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제가 바꿔서 모델링을 할 거고, 바꾼 후에 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쳐다봤을 때 많은 경우에 컨벡스 프로블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컨벡스 프로블럼이 되면 그 해를 찾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이유에서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컨벡스가 자주 등장하고 좋은 성질이 있다고 하니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포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의 어떤 서브셋이긴 하지만, 그리고 일부이긴 하지만 아주 강력한 프로퍼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 역시 이러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주어졌을 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것은 그 objective 펑션이 컨벡스 펑션이어야 하고, 그 디시전 베리어블을 그 바뀔 수 있는 feasible한 reason이 컨벡스 셋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컨벡스라는 것에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일단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것은 objective 펑션이 컨벡스 펑션이어야 되고, 그 feasible한 reason이 컨벡스 셋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거기서 왜 우리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야기하냐 하면, 가장 중요한 키 프로퍼티가 뭐냐 하면, 그 어떤 그 우리 최적화에서 조금 더 아시는 분은 그 로컬 미니멈, 글로벌 미니멈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로컬한 솔루션, 제가 조금 뒤에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로컬한 솔루션이 결국은 전체에서 보는 글로벌한 솔루션이, 이것은 아주 강력한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키 프로퍼티이고, 또 다른 제가 이 컨벡스 프로블럼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우리는 지금 최적화를 공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머신러닝을 공부하고 싶은 것이고, 그 머신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적화라는 툴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머신러닝 문제를 최적화 문제로 모델링을 하고 나서 이제 최적화를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 문제를 푸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머신러닝의 그 의미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컨벡스 문제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뉴메리컬하게 찾아주는 솔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툴을 그냥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 더 저희 머신러닝에 더 그 포커스를 하기 위해서. 그 중에 유명한 것이 CBX, 또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매틀랩 또는 파이썬을 쓸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파이썬으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CBX 파이라고 읽고, CBX가 파이썬 환경에서 돌아가게. 예.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머신러닝 문제를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바뀔 거고, 그 옵티마이제이션 중에 전부 다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바뀔 수 있고 모델링을 할 수 있다면, 저희는 모델링이 끝난 후에는 CBX 파이라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서버를 통해서 그 해를 찾을 예정입니다.
자, 이제 컨벡스라는 것을 제가 포멀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두 개의 벡터 또는 포인트들이 있을 때 그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어떻게 하는지,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 두 개의 점들이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상, 이 내부의 직선상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처럼 여기가 X 포인트, Y 포인트가 주어졌다고 하고, 이 그림에서처럼 이 두 개의 포인트를 잇는 직선의 어떠한 점, G라는 벡터 또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벡터를 생각해 보면 일단 Y로 가고, Y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를 둬야겠죠? 이 벡터는 벡터의 일부, 그러니까 세타가 되는 거고, 그 조건이 세타는 0보다 그래야 되겠죠. 음수가 되면 반대 방향으로 갈 거고,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의 점 바깥점이 되는 거고, 1보다 크게 되면 더 가게 되니까 또 저쪽 바깥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붙으면 세타를 바꾸면서, 세타 값을 바꾸면서 G 값을 어떻게든지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벡터, 두 포인트가 주어졌을 때 그 직선상, 그 내부의 직선을 모두 인터폴레이션 하는 G를 다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x와 y가 주어졌을 때 역시 리니어 컨비네이션입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는데 그 코에피션트의 관계가 항상 양수이고 그 합이 1이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between two points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x가 있고 y가 있고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고 싶으면 이렇게 리니어리 컨비네이션을 하면 되고, 조건은 알파와 베타가 둘 다 양수여야 되고 그 두 개가 1일 때면 내부의 점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설명을 하느냐 하면 그 다음 컨벡스 펑션과 컨벡스 셋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우리 볼록 함수 이겁니다. 우리 볼록 함수라는 것을 저희는 그림을 그리면 다 아는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했고, 그 어떤 의미냐 하면 이 함수상의 아무런 두 점을 고르고 직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 사이에 있는 직선을 그었을 때 이 값과 이 값, 항상 이 함수 값이 이 값보다 작으면 우리가 볼록 함수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차근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 요 점은 이 점의 인터폴레이션은 한 점의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x라고 하고 y를 하고 그때 함수값이 fx, 함수값이 fy. 이 그림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y, 여기가 x. 자, 이거의 인터폴레이션 여기를 g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g.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fg가 있고 g가 있죠. 그리고 y 값은 fx와 fy를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죠. 같은 비율로. 그렇게 했을 때 여기로 하겠습니다. 요것이 g고 함수 값을 인터폴레이션 한 거, 요 점이겠죠? 그리고 요쪽은 요 점이고, 항상 이것이 만족하는 모든, 그러면 이 함수는 컨벡스 펑션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두 점이 있을 때 이것의 물리적 그 의미, 기하학적 의미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것을 알면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컨벡스 셋은 어떤 함수는 아니고 어떤 우리가 하는 디시전, 최적화 문제에서 디시전 베리어블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공간 또는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집합이 컨벡스라는 것은
이 이미의 아무런 내부의 그 집합에 있는 두 점을 찍고 그 사이에 있는 직선에 있는 점들 리니어 인터폴레이션도 모든 점들도 원래 있는 그 셋에 속할 때 컴팩스 셋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바이레이션 되는 예인데 이 두 점을 내부에 있죠 분명히. 그런데 여기는 가능하지만 여기는 외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컴팩스하지 않죠.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아무런 의미의 리니어 인터폴레이션한 그 점 또한 그 셋에 있으면 컨벡스 셋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다시 이제 컴백 그 했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돌아가시면 최적화 문제에서 f가 컨벡스 펑션이고 그 feasible reason이 컨벡스 셋일 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디파인 할 수 있고 가장 큰 장점은 로컬 미니멈이 글로벌 미니멈이고 그 뉴메리컬하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풀 수 있는 솔버가 아주 잘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CBX 또는 CBX 파일을 사용하겠다는 거로 고민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쉬운 예제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디시전 베리어블이 아무런 컨스트레인이 없고 그 디시전 베리어블이 멀티 디멘전일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의 원 디멘전al 케이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그림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그러면 그 x만 가지고 있고 x 어떠한 값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언컨스트레인이고 뭐 여기서 우리가 그냥 그림으로 보면 한 이 정도가 이 fx를 미니마이즈 하는 어떤 그 솔루션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f가 만약에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것을 뭐 적분도 할 수 있고 미분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좋은 그 함수로 디파인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보통 그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미분하죠, 미분. 미분을 해서 미분은 물리적 거기에 어떤 그 물리적 의미는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있다는 것은 방향으로 좌우로 이동하면 한쪽은 커질 수 있고 한쪽은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아주 그 로컬한 네이버후드에서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그 0이 아닌 이상 항상 증가를 하든 감소를 하든 조금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플랫한 기울기는 0이죠. 미분값은 0. 이면 거기가 이 경우에는 그 값이 최소가 되죠. 최대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 이 경우에서는 최소가 되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컨벡스의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항상 저희가 이제 최소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fx가 주어졌는데 그냥 최소값을 찾고 싶으면 미분해서 그 값이 0인 x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여기 한 점이 이제 컨벡스죠. 그리고 이것이 그 어떤 최소값을 항상 개런티하고 그 최소값이 글로벌 솔루션 또는 글로벌 미니멈이다. 제가 자주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문제를 이제 복잡하게 확장을 시킬 텐데 첫 번째는 여전히 unconstrained이지만 첫 번째로 그 decision variable이 1차원이 아니라 그 다차원의 멀티베리엇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브젝티브 펑션의 어떤 스칼라로 가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칼럼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이런 그 미분인데 우리 멀티베리엇에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라는 개념을 한번 여러분들이 접한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 f 물리적으로는 이것이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리버랑 그 미분 같은데 이게 뭐냐면 자 그러면 그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개념을 확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x가 이쪽 방향이고 이쪽 방향이겠죠. 그리고 그 f가 이제 이 공간상 위에서 어떤 값들이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3차원인 거죠. 3D 공간상에서 이게 될 텐데
이 공간상에서 이제 이 값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들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미니멈이라는 것은 미니멈 그 점이 미니멈이면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x of 2로는 값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 방향으로 조금 이동했을 때도 기울기가 0이어야 할 테고 이 방향으로 조금 그러니까 x2 방향으로 조금 이동했을 때도 기울기가 0이어야겠죠. 모든 방향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그 기울기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제 여러 개가 있어서 저희가 항상 칼럼 벡터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칼럼 벡터를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얘들이 각각 엘리먼트 와이즈 다 0일 때 그러면 x1 방향, x2 방향, xn 방향으로 다 움직여도 기울기의 변화가 없음 플랫하다는 것입니다. 오브젝티브 펑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 점은 여기에서는 미니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개념적으로 다차원 멀티베리의 공간이긴 하지만 이러한 그냥 미분이 그레디언트로 개념이 확장되었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미분 가능했을 때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서 그 최소 값을 그레디언트를 써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2차원이죠. x는 x of 1, x of 2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하라고 했고 이거를 가라고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x of 1이 됐고 x of 2가 됐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은 이 x of 2 1 그렇게 되고 이것을 0,0이 되게 하는 x를 찾으면 그것이 미니멈 포인트가 됩니다. 아, 여기서는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이런 식인지 조금 플러스를 해봐야 돼서 미니멈 또는 맥시멈의 옵티멀한 솔루션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행렬로 바꾸면 이죠. 그래서 이것을 역행렬이 존재하면 역행선을 취해서 x를 찾으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디렉트 솔루션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멀티베리엇이 저희가 하는 게 차원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저희가 행렬로 생각을 하면 행렬의 꼴은 행렬의 그 엘리먼트와 사이즈는 다를 수 있지만 행렬로 표현했을 때 꼴은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편한 경우가 아주 많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렬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행렬을 저희가 이제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렬이 있을 때 또는 칼럼 벡터가 있을 때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그 룩업 테이블처럼 그냥 표를 보시면 되고 이게 왜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A가 뭐 A1 뭐 이렇다고 하죠. 그러면 이 값은 실제는 ax1 플러스 bx2니까 이게 이제 a 행렬이고 이거 x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요 예제만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그레디언트는 a고 b죠. 보시면 요 a의 트랜스포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하나를 한번 뭐 일반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뭐 2x2나 뭐 아주 작은 사이즈에 우리가 2x2, 2x1, 1x2 정도 핸들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번 손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다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한번 확인이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행렬일 때 이것이 만족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갖다 쓰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들은 요 경우 여기 이제 쿼드레틱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여기에 그레디언트는 특이하게도 ax 플러스 a 트랜스포즈 x 그리고 a가 만약
어떤 그 시메트릭한 프로퍼티를 가지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제에서는 여기를 2분의 1로 하고 여기를 1로, 여러분들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동일한 문제를 먼저 행렬로 표현을 하고 그 행렬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제가 좀 전에 계산했던 것과 결과가 같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 x를 여전히 칼럼 벡터로 표현을 한다고 했으니 이 부분에 지금 2차원인 쿼드래틱 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요거는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a라는 행렬이 들어가야 되는데 2, 1,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6, 5 이렇게 됩니다. 조금 이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풀어보시면 여기서 본 것이 여기가 이제 그 대칭 행렬, 시메트릭 행렬로 나타내졌습니다. 그러면 얘가 x 트랜스포즈 ax 마이너스 f 트랜스포즈 x 얘가 f고 얘를 같은 노테이션이 좀 그렇긴 하네요. 그러면 얘를 여기서 f로 쓰겠습니다. 그럼 얘 그레디언트는 얘는 그 하니까 2ax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f 트랜스포즈를 취하니까 이렇게 되죠. 이것이 용요에 돼야 되고 자 여기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두 배에 하니까 2, 1, 1 x는 f 저쪽에 f는 6, 5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랑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계산한 것과 결과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주어진 문제가 있을 때 행렬화를 하는 연습을 먼저 하십시오. 행렬로 정리가 되면 그 다음 뒤쪽에 멀티베리엇의 경우에 계산을 하는 것이 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affine 펑션이나 quadratic 펑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볼 텐데 자, affine transform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affine 펑션 또는 transform 여기서 처음 설명드리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리니어 펑션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직선의 원점을 지나는 것이 그 리니어 트랜스폼 또는 리니어 펑션인데 여기처럼 어떤 컨스탄트 또는 바이어스 또는 옵셋이 있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리니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어떤 트릭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파인 펑션도 리니어처럼 선형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어떠한 바이어스 텀이 있는 것을 어파인 펑션이라고 하고 쿼드래틱은 2차원 우리가 생각하면 2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여기 지금 x가 그 스칼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칼럼 벡터일 수도 있습니다. 멀티베리엇일 경우에 그럼 여기는 여기 바이어스 텀 여기는 선형 1차 여기까지 하면 affine 펑션 여기는 결국은 x가 그 칼럼 벡터일 때 다 모든 것들이 제곱 텀들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제곱 텀 또는 x1 그 x들 간의 인터커넥티드한 그 텀들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x가 시메트릭합니다. 시메트릭 했을 때 좋은 어떤 그래서 시메트릭 할 때 쿼드래틱 펑션이라고 하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a죠. 여기를 가지고 오면 자 그리고 여기는 그레디언트는 요 경우에 px 제가 또 했지만 또 하겠습니다. p 트랜스포즈 x 근데 여기가 여기가 p죠. 근데 시메트릭 하니까 EPX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는 플러스 Q 그렇게 해서 이것이 그 제가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어파인 펑션과 쿼드레틱 펑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결국은 이 lookup 테이블을 가지고 계산을 편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재밌는 걸 해볼 텐데, 제가 그 over determine 시스템에서 그 행렬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A 매트릭스가 스키니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exact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지만 엔지니어링 센스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장 근사한 best approximation 또는 estimator를 찾고 싶은 것이고, 그랬을 때 기하학적인 의미에서는 projection이라고 orthogonal projection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선형대수 시간에 그것들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번에는 다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그 최적화의 관점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가 칼럼 벡터이고 a가 스키니 매트릭스고 y도 칼럼 벡터라서 결국 여기도 하나의 칼럼 벡터이고, 그 칼럼 벡터에서 크기를 또는 디스턴스나 어떤 스트렝스를 디파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놈을 써서 저기는 이제 투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투놈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여기도 어떤 하나의 R 공간으로 가는 그 스칼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벡터에서 그 이너 프로덕트를 디파인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한번 따져보시고,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즈는 먼저 각각의 엘리먼트를 트랜스포즈를 하는데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은 그대로 가고, 얘를 풀어서 쓰면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타임즈 x, 그 다음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y, y 트랜스포즈 ax 플러스 y 트랜스포즈 y 다 풀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볼 텐데, 여기 또 중요한 것이 또 보셔도 요거 a는 스키니 매트릭스 때문에 정방행렬의 스퀘어가 아니고 시메트릭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은 사각행렬이고 시메트릭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레디언트로 하면 2배의 A 트랜스포즈 A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요 공식을 써야 되니까 A가 그대로 가니까 A 트랜스포즈 Y가 될 테고, 이쪽은 요 공식을 써야 되니까 트랜스포즈를 시키니까 A 트랜스포즈 Y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니까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0. 그러면 같죠? 두 배니까 결국은 A 트랜스포즈 AX는 A 트랜스포즈 Y, 따라서 X는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A 트랜스포즈 Y. 여기서 뭐 조금 더 수학적인 엄밀성을 따지시는 분들은 A 트랜스포즈 A의 역행률이 존재하느냐, 그렇게 존재하고, 여기서는 엄밀하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머신러닝 관점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프로젝션과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 프로젝션은 뭐였냐 하면 그 에러에 대한 것을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x를 찾은 거니까, 그것이 물리적인 의미는 그 점이 우리가 아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에서는 프로젝션을 시키는 점이었죠. 그러니까 결과가 당연히 같아야겠죠. 그렇게 된 거에서 이렇게 되는 것을 한번 저희가 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왜 이터레이티브가 중요하냐 하면, 이 작업은 저희가 직접 할 게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컴퓨터는 이터레이티브한 반복적인 것을 아주 빠르게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룰만 세팅해 주면, 그래서 또 이 간단한 이 예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저희가 찾고 싶어하는 솔루션은 여기입니다. 역시나 미분을 해서 기울기가 0인 점인데 조금
생각의 시각을 바꿔서 시작을 뭐 랜덤하게 아무 데서나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x나 x0를 가지고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계산을 했어요. 뭐 어떤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다고 치고, 그렇게 해서 기울기를 계산을 하면 여기서는 기울기가 양수가 나옵니다. 양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근처의 네이버후드에서는, 주변에서는 이 방향으로 조금 이동하면 그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울기 정보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값이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이 x를 업데이트를 할 때, x의 위치를, 이밸류에이션을 이제 x는 우리가 솔루션이 이쪽 방향에 있는 걸 아니까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근거는 그 지금 있는 현 위치에서의 기울기를 계산해서 기울기의 부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나는 왼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리즈너블하게. 이 작업을 그리고 이동을 했어요. 또 하고 또 기울기를 구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니멈 포인트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펀더멘탈한 그 개념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티브 메토드라고 하고, 그레디언트는 여기서는 지금 원디에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멀티베리에이트에서 어떤 그 기울기의 개념을 그레디언트라고 했고, 그레디언트는 그 함수의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을 표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미니마이제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면 되겠죠. 네. 조금 더 이 방금 한 것이 어떤 이 알고리즘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 그레디언트는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줄어든 방향으로 걸어갈 텐데, 이거를 또 중요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자, 그래서 처음 어떤 x 값이 있으면 이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x라는 값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으로 다가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미니멈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다음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거냐 하면 그레디언트에서 정보를 얻겠죠. 그레디언트가 가장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거고. 자, 알파는 뭐냐? 알파는 스텝 사이즈인데 알파는 여기서 양수입니다. 부호가 바뀌면 반대 방향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알파 값이 크면 업데이트를 많이 할 거고, 알파 값이 적으면 그 x라는 것의 업데이트를 조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알파에 대한 어떤 피지컬한 의미는 제가 뒷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 시작을 여기서 했는데 그때의 기울기가 양수인 파지티브면 왼쪽으로 가고, 반대로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면 우리가 원하는 여기든 수렴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건 한 번 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업데이트 될 테고, 업데이트 될 테고, 업데이트 되지, 결국은 이쪽으로 수렴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이고, 이것의 장점은 아주 그 방법론적으로는 아주 제네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가지고 솔루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 컨벡스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컨벡스가 되지 않으면 로컬 미니멈을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은 있지만 반드시 여기에 해당하는 솔루션이 컨벡스일 필요는 없습니다. 컨벡스이면 이렇게 해서 그레디언트 디스텐스로 수렴하는 것들은 항상 한 점을 수렴하게 될 거고, 그 점은 그 컨벡스일 경우에 로컬 미니멈과 글로벌 미니멈에서 역시나 좋은 프로퍼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텝 사이즈 알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니까 가는데 얼마나 갈 건지, 예를 들어서 알파라는 것이 아주 작으면 그 이터레이션마다 그 x가
아주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겠죠. 반대로 알파가 좀 커요. 그러면 조금씩 가는 게 아니라 훅 가는 겁니다. 예. 여기 좀 과하고 여기는 너무 작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또 다른 말로는 이 알파를 러닝 웨이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의 어떤 이벤트나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나의 지식으로 얼마나 빨리 습득하느냐가 수학적으로 보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알파와 좀 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이 알파가 좀 작은지 아니면 알파가 큰지, 뭐 알파가 좀 작으면 보수적인 거죠. 새로운 것에 알파가 좀 크면 또 어떻게 보면 좀 귀가 얇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진 방법은 그 이터레이션을 증가하면서 알파의 사이즈를 변화시키는 뭐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개념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알파가 러닝 레이스인데 알파가 크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이터레이션 할 때 어떤 영향이 있고, 알파가 작으면 또 반대로는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제가 컨벡스, 넌 컨벡스 이야기를 했는데, 컨벡스일 때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수렴한 로컬 미니멈이 글로벌 미니멈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랬기 때문에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은 문제가 아주 깔끔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objective function이나 아니면 그 feasible region이 컨벡스하지 않기 때문에 non-convex problem일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 그래서 gradient descent를 써서 제가 솔루션을 찾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작을 여기서 하면 업데이트 해서 여기에 값이고, 저는 이거를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제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이거는 로컬 미니멈이고 이거는 로컬 미니멈 동시에 글로벌 미니멈인 것을 알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루게 될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그 관련 없이 이제 상관없이 최적화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뭐 변수가 하나지 않겠죠. 디시전들이 많을 테고, 이렇게 전체적인 그 오브젝티브 펑션의 쉐입이 보통은 저희가 모양을 모르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슨 값의 솔루션이라고 찾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요한 것이 이 솔루션이 정말 좋은 솔루션인지 더 나은 솔루션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다른 것은 모든 게 픽스가 되었을 때 랜덤리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서 시작을 할 텐데,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거기에 디펜던트 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로벌 옵티멈을 항상 찾아내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 컴퓨터한테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보통 이제 시킬 건데, 컴퓨터를 쓰면 장점은 컴퓨터는 기계적으로 아주 빠르게 동작을 하겠죠. 그러면 시작을 이니셜 포인트 랜덤하게 한다고 했고, 랜덤하게 이제 랜덤 넘버를 써서 이니셜라이징 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떤 값에 도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솔루션. 그러면 이 작업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 트라이얼이 중요합니다. 멀티플 트라이얼스 with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면 어떨 때는 여기 값이, 어떨 때는 여기 값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많은 문제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코스트가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 그렇다면 멀티플 차이를 그냥 하면 됩니다. 랜덤 이니셜을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어떤 이러한 넌 컨벡스의 로컬 미니멈에 대한 해결을 어느 정도는 그 테크니컬리 아니면 그 응용 쪽에서는 극복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1차원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프로세스는 이제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1차원의 그림이고, 조금 더 이제 그 디시전 베리어블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이어 디멘전으로 갔을 때, 이 경우에는 여전히 이 경우에는 그 디시전 베리어블 두 개인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이어 디멘전에서 그 그레디언트인 거죠. 그레디언트.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솔루션들을. 뭐, 그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도 있고, 글로벌 미니멈일 수도 있고, 이것들은 뭐 차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이라기보다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n 차원의 어떤 디시전 베리어블들이 칼럼 벡터의 형태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차원과 2차원은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 있지만 n차원일 때는 저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이 저차원, 1차원, 2차원에서의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n차원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미케니즘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반대 방향으로 알파만큼의 러닝 레이스 곱해서 그 x들의 각각의 모든 컴포넌트들이겠죠? 그것들을 업데이트하고 반복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상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걸 강조를 하고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널리티컬하게 디렉틀리 그 기울기를 계산하고 그 기울기 값이 0이 될 때가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터레이티브하게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게 정확한 명칭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미니멈 포인트 최적화 문제에서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모델링이 끝난 후에 어떻게 솔루션을 찾느냐에 대한 솔빙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솔빙은 어떻게 보면 귀찮은 거죠. 그래서 좋은 소식은 똑똑한 사람들이 미리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들을 쓰면 됩니다. 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컴퓨터를 이용을 할 거죠. 그리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그 문제가 컨벡스 문제라면 저희는 이제 CBX 파이 또 CBX 또는 CBX 파이를 써서 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몇 가지의 예제를 뒤쪽에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실은 여기서는 조금 많이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공부하게 될 머신러닝에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요즘 말하는 그 뉴럴 네트워크 또는 그 인공신경망 또는 요즘 딥러닝에서 그 웨이트들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뭐 주로 이제 오메가라고 하는데 오메가 또는 오메가하고 바이어스 값들을 찾는 방법에 가장 펀더멘털리 중요한 것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여기서 조금 개념적으로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한 거고, 하지만 이번에 배우게 될 머신러닝에서는 그렇게 많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써서 하는 예제들을 보여드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그 예제들을 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하겠습니다. 리니어 프로그래밍이 뭐냐? 여기서 그 프로그래밍이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최적화에서 정확한 데피니션은 오브젝티브 펑션과 컨스트레인이 둘 다 선형일 때의 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고, 뭐 이거는 직선이 어떤 그 하이퍼플레인이니까, 그리고 x가 이렇게 어떻게 리니얼리 컨스트레인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게 컨벡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직선도 컨벡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건을 따질 때 항상 등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리니어한 직선도 컨벡스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BX를 쓸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 문제를 풀어볼 거고, 리니어 프로그래밍에서는 보시다시피 오브젝티브 펑션과 이것은 컨벡스고 여기는 컨벡스 셋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부 다 리니어이고.
자, 이걸 한번 풀어볼 텐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여기는 또 맥시마이즈 제가 일부러 맥스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뭐 이건 어차피 마이너스를 붙여서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면 되니까 크게 중요가 될 것 같지 않고 이거는 지금 2차원 문제입니다. x of 1과 x of 2를 저희가 바꿔가면서 근데 바꿔가는데 막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이제 어떤 바운더리가 있는 거죠. 범위가 있죠. 여기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x1, x of 1과 x of 2가 서로 관련성이 없다는 거,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다 봐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피컬하게 이걸 C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C가 됐고 우리 이제 직선 좌표축에서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 기울기가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에 C가 이 텀이 의미하는 것은 y 절편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직선을 이렇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C 값을 최대화시켜야 되고 하니까 절대값이 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이쪽으로 제가 옮기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컨스트레인이 없다면 옮기면 되겠지만 지금 보시면 조건이 마이너스 3까지 0에서 3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여기가 x1과 x2가 가질 수 있는 feasible region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이 방향으로 많이 가야 되니까 여기겠죠. 이 모서리를 지나는 모서리의 값이 2, 3을 지나는 직선을 찾은 다음 그 절편에 해당하는 C 값이 최대가 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직접 넣어보면 x2가 3이고 마이너스 4고 2, C가 되니까 7, 3, 2 C 값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수학에서 배운 거고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니어 프로그래밍도 컨벡스이기 때문에 컨벡스를 그 뉴메리컬하게 풀 수 있는 CBX 파일을 가지고 CBX 파일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그 설명을 드릴 텐데 CBX 파일에서 얘를 이제는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예제를 들고 왔는데 그리고 subject 이게 행렬로 바꾸려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사실 행렬 여기도 이제 계산을 하면 칼럼으로서 어떤 칼럼 벡터 여기도 칼럼 벡터인데 칼럼 벡터에다가 이것을 취하는 것은 사실은 틀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약속을 할 거냐 하면 그냥 부등호인데 엘리먼트 와이즈 이걸 계산한 첫 번째는 첫 번째보다 작고 두 번째는 두 번째보다 작다 이렇게 그냥 여기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어 바운드 그 다음에 어퍼 바운드는 없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1 그렇죠. 미니마이제이션 자 요렇게 표준화된 꼴로 바꿨고 이제 이거를 CBX로 넣을 텐데 보시면 CBX 파일을 CBX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F가 이렇죠. A는 여기 있습니다. B는 여기 있습니다. 로어 바운드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CBX에 관련된 건데 CBX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찾고 싶은 decision variable을 여기 capitalize 되어 있습니다. 에 대한 것을 먼저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x가 2x1이죠. 그 다음 목적 함수 objective는 cbx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fx입니다. 그리고 constraint은 컨스트레인트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ax가 b보다 작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로어 바운드가 x보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퍼 바운드는 없으니까 생략을 해도 되고, 그리고 결국 최적화 문제는 오브젝티브 펑션과 컨스트레인트로 문제를 만들었고, 여기서 이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면 그 결과가 여기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x의 값이 11이고 마이너스 7이고 그때의 그 오브젝티브 펑션 값은 이렇게 되고, 자, 제가 왜 cbx를 쓰는지 이제 조금 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모델링만 할 수 있으면 그대로 직관적으로 옮기는 것이 아주 쉽기 때문에 제가 cbx, 컨벡스 문제일 경우에 cbx를 쓰고 싶은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통일이 안 되어 있는데 f를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f가 사실은 이렇게 칼럼으로 세워진 거니까 그럴 때는 여기가 트랜스포즈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 약속을 칼럼 벡터를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당부드리는 것은 cbx라는 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조금의 감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니어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1차원적이었다면 이제 쿼드래틱 폼이라고 해서 좀 개념적으로 2차원적인 개념을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n개의 뭔가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들 중에 페어로 두 개를 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수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서메이션을 했을 때를 쿼드래틱 폼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일단 h가 있게 되고, h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h가 이런 행렬이 되겠죠. 어떤 행렬이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따져 보시면 그 쿼드래틱한 폼이 나오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쿼드래틱한 것도 일단은 컨벡스다, 쿼드래틱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이 예제를 먼저 들어볼 텐데, 예, 그래서 최소화되는 거리가 됐고, 여기는 리니어 프로그래밍이 있고 쿼드래틱이 있으니까, 그리고 변수가 x, y 이렇게 2차원이고 어떤 컨스트레인이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cbx라는 걸 쓰기 위해서 이렇게 된 표준화된 꼴로, 여기도 또 보시면은 요 경우에는 또 2분의 1이 있네요. 그래서 그냥 이걸 그냥 있는 걸로 약속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여기에 뭔가 h가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트랜스포즈니까 이렇게 합시다. 3, 4 해서 트랜스포즈하고 x, y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h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h가 되는 거고, 이렇게 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는 이퀄리티는 없으니까 여기는 생략이 될 것 같고, 뭐 로어 바운드는 0,0이니까 일단 됐고, 이쪽이 이니퀄리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컨스트레인트 3개니까 3줄이 나올 테고, 여전히 변수는 2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3개가 나올 겁니다. 먼저 제가 좀 항상 모양을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스트럭처 모양 쉐입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럼 여기는 음수가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 여기는 그대로 2, 5, 100, 그 다음 3, 4, 80. 자, 그렇게 해서 여기가 A가 되고 이것이 B가 되고, 로어 바운드는 0,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준화된 꼴로 이퀴벌런트하게 바꾸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그냥 기계적으로 cbx 파이에 넣어서 cbx 파이를 실행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x, y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해보면 F는 3, 4 여기 3, 4 그럼 H가 이렇게 됐었죠? 1, 0, 0, 0이었고 F는 그냥 3, 4로 세워져 있고 A는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2, 5, 3, 4가 A가 되고 그 다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B는 마이너스 15, 180 그 다음에 로우 바운드는 0, 0 지금 그걸 그대로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변수는 2개 그리고 미니마이제이션 문제 오브젝티브 펑션이 쿼드레틱 폼에 h를 넣고 여기는 여기서는 저희가 세웠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를 썼습니다. 그리고 요 컨스트레인이 있고 로우 바운드 컨스트레인이 있고 그것을 이제 오브젝티브와 컨스트레인을 가지고 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구성을 하고 그것을 풀으라고 이렇게 시키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참고를 해야 될 것이 여기 보면 뭐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여기가 결국은 이거는 여기를 잘 보시면 뉴메리컬하게 풀기 때문에 얘는 0이라고 그리고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한번 여기다 다시 이 값을 넣어보면 0이고 그러니까 결국 2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할 때의 그 오차 레졸루션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감을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컨벡션 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리니어 프로그래밍, 쿼드래틱 프로그래밍, 쿼드래틱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쿼드래틱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것들 엘리먼트 와이즈 엘리먼트로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떤 행렬에 표준화된 걸로 바꾸는 연습을 했고 그렇게 된 후에는 CBX 파일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입력을 하고 계산하는 CBX 파일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직전 두 예제를 통해서 CBX 파이에 대한 감을 익히셨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할 거고 이제 CBX 파이 말고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그래도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니마이제이션 문제 있고 얘가 제곱이니까 항상 양수이고 제곱이니까 항상 양수이고 x1, x1과 x2는 항상 어떠한 값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최소가 되는 값은 3, 3일 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쉬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쉬운 문제를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도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풀 때 이렇게 스쿠 풀면은 스쿠가 되고 얘를 이러한 모양으로 먼저 행렬의 모양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그레디언트를 행렬 그에서 그레디언트 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그리고 x는 x of 1, x of 2로 칼럼 벡터 여전히 이제 트랜스포즈를 해야겠죠? 이쪽도 트랜스포즈를 이쪽은 그대로니까 여기는 2x2 행렬이 들어갈 거고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트랜스포즈 x of 1, x of 2 그 다음 여기인데 여기는 최적화에서 옵셋은 그 솔루션을 찾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컨스탄트 텀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1이니까 2가 될 테고 나머지 양은 0 그리고 이제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H고 이쪽이 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할 건데 요 행렬에서 한 번만 하나만 더 짚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쿼드래틱 중에 x1의 제곱과 x2의 제곱이 있고 저희가 x1 곱하기 x2에 대한 텀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x와 x2에 서로 인터커넥트 하는 항이 없다는 얘기고 그것이 행렬로 표현했을 때는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다이고널 텀은 당연히 오프 다이고널 텀에 어떠한 값이 있으면 이러한 인터랙션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서로가 독립적이고 디커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에서 그리고 행렬로 표현했을 때 그 행렬의 그 h의 그 엘리먼트 그리고 쉐입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이 말하는 물리적 의미 그리고 그 베리어블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는 연습을 조금 익숙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럼 이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야 되는데 h는 시메트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hx고 얘는 플러스 f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그레디언트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x를 업데이트하고 마이너스 알파의 그레디언트를 하겠죠. 이것을 코드적으로는 제가 h가 0이었고 f가 마이너스 66이었습니다. 그거를 여기다 넣었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 값에서 다음 것을 업데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주시면 최초의 한 점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냥 랜덤하게 뭐 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어떤 랜덤 제너레이트 펑션을 써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2x1의 00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건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서는 괜찮은 것이 뭐냐면 얘가 쿼드라틱 하기 때문에 그 쿼드라틱이 컨벡스 하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여러분들의 최적화의 솔루션이 이니셜 컨디션에 따라 의존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랜덤하게 시작을 해야 될 거고 그것을 여러 멀티플 트라이를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알파 값은 알파는 또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문제마다 그 값이 다르고 특정한 값으로 시작을 해서 그 느낌을 보시고 또 조금 바꿔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이 경우에는 0.2로 했습니다. 0.2로 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해보니까 그냥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냥 0.2로 둔 겁니다. 자, 여기가 그레디언트인데 그레디언트가 h x 플러스 f니까 그것을 이렇게 h.x 플러스 f로 그레디언트고 업데이트를 할 때 마이너스 알파 그레디언트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제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반복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폼을 통해서 뭐 이 경우에는 25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습을 할 때는 이 이터레이션 수를 한번 바꿔가면서 제대로 수렴을 하는지 사실 이터레이션 수와 이 알파는 관련성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제가 직접 파이썬으로 코딩을 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정답이 3, 3입니다. 지금 비교해 보시면 3, 3은 아니죠. 하지만 수치 해석적으로 이러면 충분히 3에 가깝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레졸루션이 마음에 안 들면 알파를 줄이든지 이터레이션 넘는 뭐 그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 수치 해석 그 뉴메리컬 하기에는 거의 같은 솔루션에 수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